최상목 대행 선택은 이재명의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재명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독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나서 계속 언론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을 할 것이냐 하니까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말은 번지를 하죠. 국정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이 한독수의 개인 스타일을 보면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 좌파 정부에서도 뭐 행정 관료니까 이 요직을 맡았었고, 그리고 무례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고분고분할 것이다 해서 탄핵을 안 할 것이다 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독수의 재발견 이런 말까지 나왔죠. 양곡법을 비롯해서 이재명 쪽에서 밀어붙인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재명 쪽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죠. 자, 그러니 이재명이 돌변을 했습니다. 돌변을 해서 무조건 탄핵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거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을 표결을 하면은 국무총리를 탄핵을 하는데 필요한 151석 전체 300명 중에서 과반수 151석 이상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필요한 제적위원회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필요한가?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한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왜 급한지는 알죠. 이재명은 빨리빨리 헌재 심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본인이 모든 걸 다 셀프 사면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구인 체제로 만들어야지 심리도 빨라지고 또 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지금 6인 체제면은 한 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몰아붙였는데 이게 151명으로 가능한가? 151명이면 무조건 통과되죠. 이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면은 통과가 안 되죠. 200명을 넘어야 되니까 지금 192명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원식이 오늘 또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입니다. 지시에 따라서 표결을 하기 전에 오늘 의결 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다.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다. 독단적으로 선언을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 행포죠, 행포. 국회의장이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또 국무총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탄핵 사유를 보면은 국무총리 때 했던 일 3가지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거지만은 어쨌든 거기다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허접하니까 또 이것이 나중에 계속 또 부총리 또 장관들까지 탄핵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코치를 했다고. 총리 때 일만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그 부총리들 탄핵할 때 이게 또 부총리 때 일을 적어내야 되고 장관을 하면 장관 때 일을 적어내야 되고 그것만 찾아내야 되니까는 나중에 꼬투리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직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도 넣어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다든가 뭐 거부권 행사는 이걸 막 집어넣었죠. 그 허접한 걸 가지고 지금 탄핵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서 151석 이상이면은 통과된다. 이렇게 이 우원식이 미리 선언을 하고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완전히 불참을 하기로 했다가 151석이라고
그 오은석이 우기면은. 그런데 일단 항의를 했죠. 항의를 일제히 하고 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아루정당, 뭐 조국당, 무슨 뭐 이준석 당 이런 데서 전부 다 해서 192 찬성으로, 이게 원래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은 200석이 안 되니까 부결인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했다 해서 192석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표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단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한교안 대행 체제를 여전히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뭐 지금 그 어떤 절차는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 얘기로 갔는데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지금 생겼고, 사법적으로는 또 새로운 논란이 생깁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내용을 오늘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렸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192명 참석한 가운데 19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지 딱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우원식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 자기 마음대로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인데 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그 두 가지는 왜 포함을 시켰습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국회를 유린을 하고 있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원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인이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기가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진행을 위해서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 도대체 헌법학계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대야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 151석이 아니고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헌법학자가 제 주변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빼고, 그리고 입법조사처는 그 전에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이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려면은 200석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입법조사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사무처, 그리고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총장. 그래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입법조사처가 그거 뭐 151석으로 됩니다. 이렇게 또 해줬겠죠. 그걸 근거라고 들이대가지고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계속 반발했고, 원천 무효, 이게 이제 다 퇴장을 해서 원천 무효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원천 무효가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국회에서는 원천 무효.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심판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끼리의 권한쟁의니까. 그래서 총리실 아니면은 이 대통령실, 아마 대통령실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이름으로. 왜냐하면 총리실은 한덕수 총리가 일단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가 번아웃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번아웃. 완전히 다 소전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재명이 하도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완전히 연세도 있는데 너무 시달리고 하다가 보니까는 번아웃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이것을 존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가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가처분 신청, 이 효력
오늘 의원식이 두드린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가처분 신청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나오죠. 만약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은 또 이 최상목 오늘 이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는데 최상목이 아닌 다시 한덕수 대행이 또 와야 되는 이런 좀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한덕수 총리는 오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서면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에게 부메랑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이 탄핵 심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빨리 끝내서 파면을 시켜서 조기 대선에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헌재는 지금 사람 6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준석 방통위원장 심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하기 위해서 뒤로 늦춰놨죠. 그런데 새로운 게 큰 게 들어온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탄핵 심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께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대통령께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헌재에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 신청도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헌재 일이 많아지죠.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더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이거 일종의 실책이죠. 이것도 치명적인 실책이죠. 최상목이라는 인물을 고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 자체가 오히려 현재의 일이 많아지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인이 욕심을 막 부리다 보니까 이런 역풍, 그러니까 그 부메랑 효과까지 지금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 절차적으로는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또 이렇게 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늘 제가 출연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함이 이렇게 됩니다. 이 경제기획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최상목 그 부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내서 어쨌든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 대국민 담화문을 냈고 또 NSC 회의도 소집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저녁부터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순식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 발단은 비상계엄령이죠. 비상계엄령이 발단이 됐지만 이것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속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고 최상목에게 갔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 김민석이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국무위원들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무책임의 극치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이끌겠다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일단 그러면 최상목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거부권, 법안 거부권, 양곡 거부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이건 아직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탄핵을 했죠. 또 하나는 자기들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임명 안 하니까 탄핵을 했죠. 그 두 가지 때문에 탄핵한 겁니다. 탄핵 사유 뭐 별거 다 적어놨는데 그 전부 다 허접한 이야기고 한마디로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선수 최상목은 어떻게 할 것일까? 최상목. 그러면은 지금 딱 사인이 들어가 있죠. 최상목 대행도 만약에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막 국정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너도 아웃이야. 이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죠. 그리고 3명,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면은 너도 아웃이야. 이 두 가지죠. 현재 닥친 거는. 또 다른 것도 막 이제 요구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걸 호락호락 들어줄까요? 이게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데 주변의 평판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치받을 수 있다. 이재명에게.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행사를 거부권을 쭉 해왔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3번, 4번 행사를 해왔던 것이고 한덕수 대행도 같은 맥락에서 위헌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그거를 하면은 본인이 위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관료들 그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같은 맥락이고. 자,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은 일단 프로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형적인 정통 경제 관료입니다. 서울 오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을 했네요.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죠. 재경부, 그러니까 행정고시 합격해서 재경부로 바로 갔습니다.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이 핵심 요직을 다 역임을 했고,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있다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역임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강단이 있는 관료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헌적인 거, 이런 거, 한덕수 전임자도 하지 않은 걸 무슨 이재명 눈치 보느라고 이것을 처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한덕수, 오전부터 계속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표결을 하기로 잡아놨죠.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그것을 이어받는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선제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종의 담화 형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직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기 전에 그런 말이 있을 때 아주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죠. 국무회의, 간담회를 주제를 해서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재고를 해달라. 일종의 이제 호소를, 이재명에게 호소를 하는 식이죠. 이 시점까지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된다. 제발 좀 재고를 해달라. 정치권에 호소를 합니다. 본인은 계속 경제 동향을 다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어려워진다.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재고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경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 속에 경고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권한대행 되기 전입니다.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발 경제와 민생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치권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이 오늘 끝장낼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냈죠. 그리고 이재명의 명령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철회를 해버려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바뀌었는데 아마 최상목도 탄핵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독수 체제를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좀 정상화 좀 되어가는 그 마당에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